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 러브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각 사람마다 뭐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물을 때 저도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에, 보통 뭐 조지 뮬러라든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분이시죠. 영국에. 그런 분이나 이제 D.L. 무디나 이런 뭐 스펄전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중에 존경하는 분 중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그 책이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제가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좀 알려드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의 러브 스토리,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게 된 그 러브 스토리가 아주 아름답고 영화와 같은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30년대예죠. 그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그 일본의 압정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모션을 하고 다니실 때입니다. 그 한국은 일제 시대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프란체스카 여사를 이제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그 1933년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 그 레만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안에 그 드라루시라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식당에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머니와 같이 에, 스위스 여행을 하고 있고 그 호텔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 박사는 이제 일본의 만주 침략이 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국제 연맹에서 그 일본의 그 압정을 받게 된 만주의 한국 동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 동포들의 상황을 과 입장을 이제 호소하면서 국제 연맹의 방송을 통해서 한국을 독립시켜야만 극동의 평화가 유지된다 하는 거를 이제 막 역설하면서 각 나라의 대표들과 신문 기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활약 중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 여사가 그 호텔에서 이제 여장을 풀고 그 식사를 하려고 그 식당에 와서 그 약 4인용 식탁에 어머니하고 이제 단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거기가 이제 식당이 자리가 꽉 차서 그 이 박사님이 식사를 하려고 이제 앉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자리가 없으니까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어머니 앉은 그 테이블에 와서 혹시 여기 동양에서 온 VIP가 귀빈이죠. 자리가 없는데 혹시 같이 합석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그 이 박사님이 이승만 박사님이 이제 거기 앉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보니까 첫인상이 아주 기품이 있고 아주 고귀한 동양의 신사로 이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그 이승만 박사가 프랑스어로 프렌치죠.
같이 합석을 하게 해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이 박사님의 천재성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그분이 영어 실력이 이미 한국을 떠날 때에도 뛰어났고 그 한성 감옥에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를 통달했다 그러고 본인이 직접 영어를 영어를과 한국어로 그 사전을 만들려고 이렇게 썼던 원고도 그 아카이브 그 문서 보관소에 있지요. 그래서 그분이 영어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학사는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하고 그 다음에 1년 반 만에 마쳤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사를 하버드에서 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마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재인데 그 학교들이 다 좋은 명문 학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는 수도 없거니와 참 드문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하는 거는 2년 만에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박사가 그 시절만 해도 5, 6년이 걸리는데 2년 만에 박사를 마쳤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그 천재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우드로 윌슨이고 그 우드로 윌슨의 딸과 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아마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하여튼 트럼프 그 이승만 박사의 뛰어난 천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식사를 하려고 합석을 했던 얘기를 이제 계속 하자면 그 메뉴를 이제 가져와서 뭐를 시키겠느냐 하니까 이분이 시킨 게 그 사우크라프트라고 그 시큼하게 양배추 절인 거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먹는 거 주로 소세지하고 먹죠. 독일 사람들이 그 사우크라프트하고 조그만 소세지 하나하고 감자 2개 요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 식당이 굉장히 고급 식당인데 거기를 방문하는 다른 귀빈들의 그 호합한 음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그때에 이제 33살인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좀 신경이 쓰였다 그래요. 그래서 웨이터가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또 보나포티 하면서 이제 그 맛있게 드세요 그 뜻이죠. 그렇게 이제 불란서 말인데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조용히 식사를 하는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맞은편에 앉아서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신비한 그런 힘이 있다 이 사람은 그런 걸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눈이 마주친 거죠. 그래서 좀 무안해 가지고 동양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코리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프란체스카가 이제 그 전에 여행하기 전에 코리아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금강산도 나오고 양반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한국 단어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코리아에는 아름다운 금강산이 있고 양반들이 산다지요. 그러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 백인 여성이 그런 이야기를 한국에 대한 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시대인데 그렇게 하니까 놀랐고 아주 반가워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때만 해도 이제 그 일본이 굉장히 한국을 흑색선전을 하던 때라 한국은 아주 전 세계에서 아주 형편없는 나라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한국을 그렇게 인식하고 안다는 것이 이제 그 이 박사님을 굉장히 기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첫 번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그 이 박사님의 사진과 전 신문 전 한 면이 그 장문의 인터뷰 기사로 꽉 채웠는데 요지는 한국이 독립해야 아시아의 평화는 이룩된다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이 프란체스카가 이제 그 아직 여사가 안 된 33살이죠. 그래서 그 기사를 요렇게 오려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이제 자기 이름은 쓰지 않은 채 이승만 박사에게 달라 하면서 호텔 프론데스크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답장이 온 거예요. 아, 그렇게 신문 기사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담례로 제가 차 한 잔 대접하면 좋겠다 해서 둘이 이제 드디어 첫 번에 이제 어머니 없이 그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갖게 된 거죠.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식 국적도 없죠. 그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제 여권도 없고.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지지 않고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58세입니다. 그때 이 박사가. 그런데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그 패션, 그런 정열이 있고 그런 젊음을 가진 투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프란체스코는 그분한테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따가운 그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때 이제 프란체스카는 이제 33세로 영어 통역관 국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속기를 잘하고 타자가 특기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원래 이름이 프란체스카 도너인데 1992년에 돌아갔죠. 그 본래 한국 이름도 하나 있었는데 이금순이라 하고 1920년에는 사실 이 박사님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약 3년 동안 독일의 자동차 레이서하고 결혼해서 살았다가 이제 3년 후에 이제 이혼했죠.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그분은 이제 집안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그 가업을 잇기를 원했지만 본인은 그저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하고 이제 그 영국에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실력이 그렇게 오스트리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출중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영어 실력으로 이제 이 박사님을 better half,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반려자로서 그렇게 돕게 되는 그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돕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랄까 프란체스카 여사는 충분히 근데 외국 여성이라는 거 빼고는 그 자격 요건이 아주 굉장히 다 갖추어진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당신을 좀 내가 여러 가지 이런 특기가 있는데 당신의 그 독립운동을 좀 돕고 싶다 하면서 자기가 무료 봉사를 이제 자청했던 거죠.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이분이 이제 이 박사님이 이제 그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식사로 날계란에다가 이제 식초를 타서 이렇게 마셔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를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한편으로 이제 이러다가는 내가 이 동양에서 오신 이 신사한테 우리 딸을 뺏기겠구나 해서 그냥 서둘러서 딸을 데리고 비인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돌아가는 데에 또 이 아름다운 이야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사우크라프트를 이제 그 시큼한 그 양배추 김치 같은 거 그것을 한 병을 떠나면서 프론데스크한테 맡기고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서로 서신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바로 그 해에 7월에 이 박사님이 모스크바로 가면서 이제 비자를 받으러 비인 프란체스카가 있던 오스트리아 비인에 와가지고 이 박사님과 다시 재회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래서 비인에서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그 명소라든가 이제 그런 숲속을 거닐면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프란체스카 눈에 비친 그 이 박사님은 아주 소년처럼 순수하고 거짓이 없으며 성실한 인품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친정 부모님, 어머님과 이제 특히 그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서 뉴욕에 1934년 뉴욕의 몽클레어 호텔 특별실에서 윤병구 목사님과 존 헤인스 홈스 목사님의 합동 주례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뉴욕의 몽클레어 호텔은 되게 유명한 호텔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 히스토릭 호텔인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그 후로 굉장히 해외에서 그런 독립운동을 하면서 보통은 그 이 박사님이 사과 한 개로 하루를 끼니를 사과 한 개 먹으면서 걸을 때가 많았대요. 끼니를 걸을 때가.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결혼한 다음에 내가 끼니마다 꼬박 잘 나를 차려주고 그 다음에 외국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생일이 되면 꼭 미역국과 쌀밥과 잡채와 물김치를 차려서 대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훌륭한 여성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엇보다 집에서 아내가 만들어주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 스위스에 그 합석을 하면서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배려 이제 첫살 처음에 이제 첫눈에 반한 거죠.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러면서 계속 그 끈을 이어가면서 불과 길지 않은 시간의 데이트를 통해서 바로 결혼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그 어떤 그런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만나서 결국 두 사람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두 사람이 잘 협력해서 정말 한국의 그 독립운동을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이 박사님이 만나고 하는 이 일련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한국에 우리 나이 잡순 분들도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얘기는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나였습니다.